익산과 군산, 김제 등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영업구역 확대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정읍시 공무원이 사업 내용이 담긴 문서를 SNS상에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 3명을 고소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시민을 탄압하는 행동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찰을 지켜야 할 승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양계장 등 전북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는 전통시장을 고리로 한 연쇄 감염으로 1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통시장 등 전북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일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장수 14명, 익산 10명, 고창 4명, 완주 2명으로 모두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장수군 전통시장발 확진자로 1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5명입니다. 익산시 양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6명도 확진돼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도는 외국인 노동자 취업 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장사 대웅전은 지난 3월 5일 발생한 불로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7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교적 주민이 적은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 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단 내의 폐기물뿐 아니라 외부의 것까지 유입하려다 보니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네, 이런 가운데 산단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게 명시화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서해안 인근 산업단지에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들여온 폐기물 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침출수 유출 등으로 농토나 바다가 오염될까 노심초사입니다. 운영하면서 실제로 외부에서 발입되는 용량은 그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적절하게 운영해야 된다.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도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농촌 산단에 들어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소식에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산단에 입주하기로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당초 실시 계획보다 매립 시설은 5배, 매립 용량은 10배 가까이 늘린 규모로 변경해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하나가 김제시가 거절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전라북도는 걸러내지도 못하고 그냥 통과를 협의를 해줘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산단 내 폐기물 처리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로 제한할 수 없게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자체가 산단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조건 등으로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한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폐기물을 외부에서 처리한다면 운반 비용과 같은 처리 비용이 들어 결국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측 시민단체는 산폐장의 대형화와 집중화로 지역 간 불평등이나 주민 갈등이 심해질 수 있는 업계 측 대변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땅값이 싼 농촌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이 몰려들 수 있고요. 시장 분수가 실시계획 단계에서 영업구역 제한을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어렵게 해서 전국이 폐기물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로 피해자원 관리 시설을 운영하는 법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경찰이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북도청 공무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경찰은 12일 오전 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에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군 백양지구 개발지구 인근 땅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한 내용 가운데 LH 직원의 친인척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LH 전북본부 직원 A씨의 형수와 조카 등은 완주 삼봉지구와 전주 효천지구, 광명 시흥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이들의 부동산 매입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찰은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부인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고발인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추가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농지 전용 등 기타 농지법 위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만간 불송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교원 신분인 김 시장의 부인이 완주군 소양면에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습니다. 정읍시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 정책에 담긴 자료를 찍어 SNS상에 공유했다는 이유입니다. 네, 이를 두고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4일 정읍시민 13,000여 명이 가입한 SNS에 사진 한 장이 게시되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사진은 칠보산에 모노레일 설치를 검토한 문건인데 이 업무를 주관했던 공무원 A씨는 정읍의 한 시민단체 회원 3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이 이 문건을 시청 사무실에서 몰래 찍어 SNS상에 유포했다는 겁니다. A씨는 유출된 사진으로 인해 조직 내에서 내부 문건 유출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걸 누가 줬냐, 누가 제공했냐. 제가 작성한 거고 제가 그날 작성한 건데 작성된데 제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저희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는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런 가운데 정읍시 공무원, 공무직 두 노조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동료 공무원이 겪고 있는 피해를 바라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이상 앞으로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저희 또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고소를 당한 최 씨는 해당 부서에는 갔지만 A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해당 자료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진은 시민에게 제보받은 것으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정읍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린 건 시민의 알 권리와 공익 차원에서 결정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산림녹지과를 방문해서 불법으로 촬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불법 촬영을 근거로 해서 저희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지금 매도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정읍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지 않고 고소하는 행위는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내부방을 통해 노조원 협의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해를 구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정읍시 공무원을 대표해 발언을 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부정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잘못을 한 것은 감사 결과에서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과는 일절 없고 오로지 시민단체 활동가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식의 이런 발언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분명히 일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문서는 검토 단계의 비공식 문서였고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진 불법 촬영을 증명할 CCTV 등 증거는 없는 상황. 한편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공무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최 씨 등 3명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정읍시 의원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의 진술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증하는 전북 1호 나눔 리더가 됐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전북을 이끄는 나눔 리더 100명 가입 캠페인은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역 인사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나눔 리더는 개인 기부자 가운데 1년 안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인증패 수여와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교육박물관에서 전시, 교육, 연구 자료로 활용할 유물을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대상은 일제강점기와 개항기 때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립, 사립학교 자료를 비롯해 민족교육 인물과 독립운동, 개항기 교육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전북에 연고가 있는 실학자와 부안 반개서당 관련 자료도 포함됩니다. 전북 지역 한 요양병원 입소자가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12일 오후 1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 요양병원 인근 하천에 숨져있던 77살 여성 A씨를 수색팀이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9일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사흘째 A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순창 지역의 중심 상권인 중앙로의 야간 경관 조명이 새롭게 바뀔 전망입니다. 순창군이 지난해 10월 착공한 중앙로 야간 조명 설치와 문화거리 조성 사업이 8월에 준공될 예정인데요. 이는 총 10억 원을 투입해 순창 읍내 경천교부터 교육청 사거리까지 가로등 조명과 이미지 조명, 영상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로 야간 조명 설치 사업은 순창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지쳐있는 지역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철 폭우 때 침수 피해가 발생한 순창군 섬진강댐 주변 지역에 대한 제방 보강 공사가 추진됩니다. 순창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섬진강 하천 정비 사업에 4개 면지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적성면 우계 신월지구, 적성면 관평 무수지구, 유등면 유촌 오교지구, 유등면 웨이에서 풍산면 대가지구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국비 720억 원이 투입돼 제방 보강 사업이 진행됩니다. 얼마 전 일부 지자체가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늘어나면서 행여 외국인 혐오증이나 기피증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최근에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증오범죄가 일어나는 사태를 보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고 걱정되기도 했는데 설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없겠죠? 네, 그럼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